자, 페이지는 19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에서 만들기 할게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시트 3. 컨트롤 눌러서 좀 확대해 주고요. A열은 블럭이 1로 만들고, 자, 전체 셀 잡아서 글꼴 굴림 11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고 시트 3부터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B4셀부터 J14셀까지 잡고요.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자, 음영이 들어가는 필드 제목 부분과 컨트롤 눌러서 B13부터 J14까지를 굵은 상자 테두리로 할게요.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컨트롤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B13부터 D13까지 잡고요. 자, 지금부터는 컨트롤 눌러서 누르고 있습니다. 계속 합치는 부분을 잡아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대각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테두리의 화살표의 맨 밑에 다른 테두리 눌러서 대각선을 만들어주고 확인하겠습니다. 음영 들어가는 부분이죠. 영역 잡고 컨트롤 눌러서 G14와 I14까지 음영이 들어가죠. 음영 색깔은 똑같이 주황이네요. 여러분들이 계속 주황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시험 때도 주황이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내용을 먼저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 단위 구분기가 들어가는 거는 영역을 잡아서 쉼표 스타일 먼저 눌러주고 작업을 하는 게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여기 영역에 글씨가 다 안 보이죠? 열의 너비는 넉넉하게 넓혀서 글씨가 다 보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열 또한 여유 있게 넓혀줬고요. 자, 이제 열의 너비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L열을 절반 정도 줄여주고 L3과 L4 병합. 얘기 안 해도 알죠, 이제는? 영역 잡고 복사해서 그림 복사. 대화 상자가 떠야 됩니다. 자, 확인하고 H 완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L열부터 O열까지는 잡아서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할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1행, 2행, 3행을 다 잡아서 3행의 높이를 조절하면 1행과 2행도 동일한 높이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 해제하는 거 잊지 말고요.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 해제. 자,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제목 파트 부분을 나타내 줄게요. 색깔은 노랑이네요. 그림자 있죠? 도형 효과의 그림자에 들어가서 그림자가 봤더니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게 오른쪽 아래인지 확인하고요. 이제 홈에 갑니다. 가로 세로 가운데 해주시고 글자체 또한
굴림이네요. 굴림, 진하게, 글자 색깔, 자동이 검정이죠. 그다음에 글자 크기가 24네요.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우선은 유효성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자, H14셀 선택하고요.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 그다음에 원본은 제품명을 다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고요. 화살표 눌러서 첫 번째 해당하는 헬로 봉분카를 선택할게요. 열의 너비는 조금 더 넓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셀 소식할게요. 월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부 다 100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80이라는 게 있죠. 자,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도 확인은 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자릿수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우선 천 단위 구분교가 없기 때문에 그냥 0을 선택할 겁니다. 그 뒤에 개라고 쓸게요. 보기에 개라는 글씨가 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개 앞과 뒤에 큰 따옴표를 엮어 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할게요. 자, 얘는 오른쪽, 홈에서 오른쪽 정렬로 자릿수를 맞춰서 나타내겠습니다.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판매 가격을 다 잡은 다음에 이름 상자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갑니다. 행 전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B5셀부터 시작해서 J 12셀까지 잡아주고요. 홈의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할 겁니다. 수식 앞에다 클릭하고는 자, 문제에서 월 납품 수량이 그랬으니까 월 납품 수량의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F4 두 번. 그 다음에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숫자 200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 파랑입니다.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나타내 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면 200 이상에 해당하는 그 줄 전체가 파랑색의 글꼴을 유지하는 서식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제2작업, 제3작업을 할 때 잡아야 될 영역이 어딘지 이제 잘 아시죠? 컨트롤 C, 제2작업에 B2셀, 컨트롤 V,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열 너비 확인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굵은 상자 테두리까지 나타내 줬습니다. 자, 조건 인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목표값 찾기가 아니니까 바로 해도 됩니다. 분류 선택하고요. 컨트롤 눌러서 판매 가격을 선택할게요. 자, 컨트롤 C. 복사 위치는 B13입니다. 컨트롤 V. 분류 밑에다가 승용왕구라고 쓸게요. 자, 분류가 승용왕구이거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줄이죠. 같은 줄이 아니라 다음 줄. 자, 여기다간 여기도 하나 볼 때 자, 분류가 승용왕구이거나 분류가 역할놀이이면서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그 밑에다가 쓰는 겁니다. 또 분류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역할놀이를 쓰는 거예요. 어쨌든 줄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줄이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역할놀이이면서라고 돼 있으니까 역할놀이와는 같은 줄에 판매 가격이 이하, 작거나 같다 5만 이렇게 나타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류가 승용왕구이거나 역할놀이이면서 5만 이하. 자, 다 잡아줬고요.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 필드 제목만 잡아서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위에 거 다 잡고요.
데이터에 가서 고급 들어갑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B13부터 C15까지 잡고요. 복사 위치 B18로 돼 있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 잡고 나서 붉은 상자 테두리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엔요. 채우기 없음하라고 돼 있죠? 페인트 통에 화살표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을 나타내 준 후에 표 스타일 보통 7, 여기 보면 표 서식이 표 스타일이에요. 들어가서 보통 7번에 해당하는 것을 이게 7번이네요. 클릭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 하도록 할게요. 제일 작업 들어가서 영역은 잘 잡혀 있고요. 피벗 테이블은 복사해서 붙여놓는 개념이 아니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삽입에 갑니다. 삽입에 피벗 테이블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쓸 거예요.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의 B2. 음영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 B2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출시일이에요. 출시일을 왼쪽에 있는 건 행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자, 위에 있는 거 C2 셀에 있는 것이 분류예요. 분류에 있는 것이 열 레이블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명의 개수. 자, 제품명을 클릭 드래그로 요 값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고요. 글씨는 개수로 자동으로 나오죠. 자, 판매 가격을 클릭 드래그 하면 합계로 나올 거예요. 판매 가격을 클릭 드래그 놓으면 합계로 나오는데 합계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름을 바꾸면 되겠죠. 자, 합계 부분에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맨 밑에 있는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한 후에 자, 여기를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이제 필드 목록은 보일 필요가 없어요. X 눌러서 꺼도 되고요. 자, 여기 필드 목록을 클릭해 줘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클릭해서 열 레이블에다가 분류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 행 레이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출시일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이 이제 1번이 끝난 거예요. 1번이 끝났고요. 2번 볼게요. 출시일을 그룹하라고 돼 있죠. 자, 그룹은 요 날짜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그룹을 누르면 됩니다. 자,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 연도만 나와야 되죠. 월 나오면 안 돼요. 월 체크 해제하고 연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만. 자, 확인할게요. 자, 연도만 나왔죠? 2014, 15, 16년도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은 여기 아무데나 피벗 테이블 아무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죠? 체크해주고 빈 셀 표시라고 돼 있어요. 이 빈 셀 표시에 별 3개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요약 및 필터로 가야죠. 뭐 때문에 간 거예요? 4번 때문에 간 거예요. 4번에 행 총합계를 지우고 그랬죠. 행의 총합계 표시를 체크 해제로 지워주고 나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렬해야 되죠. 정렬이 교육왕구, 왕구, 승용왕구 역할놀이가 되어 있는데 역할놀이가 맨 앞에 나왔죠. 자, 분류의 화살표 들어가서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바꿔줄게요. 역할놀이, 승용왕구, 교육왕구 잘 나왔어요. 그런데 간혹 요 승용왕구를 맨 끝에 해라. 그건 오른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 클릭하고 테두리에 가져갔을 때 이렇게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생길 때 클릭 드래그로 직접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동하면 안 되겠죠? 다시 클릭 드래그로 역할놀이와 교육왕구 사이로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요 안쪽을 다 잡습니다. 왼쪽은 왼쪽 정렬 잘 돼 있어요. 요 안쪽을 다 잡고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 한번 누르고요. 쉼표 스타일 한번 눌러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 하나 제품명은 잘 됐는데요. 평균 판매 가격에 대해 있어서 단위원이 안 나왔죠. 요거 열 사이를 아무리 넓혀도 단위원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클릭을 하고요. 필드 제목을 클릭하고 요 위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단위원을 써요.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이 하나만 써주잖아요. 쓰고 나서
B열부터 H열까지 다 잡고 H와 I 사이를 더블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나머지 뒤에 다 단위원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하면 되죠.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은 좀 속도를 조금 더 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에 보겠습니다. 승용왕구와 역할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교육왕구는 잡지 마라 이 얘기죠. 자, 우선은 항목에 보면요. 제품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리에 보면은 월납입 수량과 컨트롤 누를게요. 월납입 수량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잡는데 이렇게 다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빼요? 교육 광고는 나타내면 안 되겠죠? 자, 잡아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로 여기까지 운전놀이는 교육 완국이 도미노 월드는 교육 완국이기 때문에 잡지 않습니다. 자, 컨트롤 눌러서 왕속곱 놀이까지. 자, 판매 가격 잡습니다. 그 다음에 월 납입 수량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자, 삽입에 들어가서 차트 세로 막대인가요? 예, 묶은 세로 막대네요. 첫 번째 거 선택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잘한 겁니다. 여기를 항목이라고 하고요. 이걸 범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이동할게요. 새 시트 클릭해서 제4 작업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확인했고요. 제4작업이 제1작업 앞에 있으니까 제3작업 뒤로 클릭 드래그로 옮겨놨습니다. 레이아웃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계속 3번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들어가서 총 11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일 5번입니다. 스타일 5번은 요거네요. 자,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홈에 가야죠. 뭐 하려고요? 글꼴체 바꿔야죠. 자, 굴림 11포인트 했죠. 자,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도구의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중에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의 질감으로 가겠습니다. 질감은 파란 박엽지네요. 선택했고요. 그림은 바꿀 필요 없죠. 자, 이제 차트 제목을 잡아서 바로 도형 채우기의 자동 윤곽도 자동을 해주고 나서 홈으로 가는 겁니다. 자, 차트 제목의 글꼴은 굴림, 굵게는 자동으로 돼 있을 거고요. 글자 크기만 20으로 바꿔주고 나서 내용을 써주세요. 됐나요? 예. 자, 이제 7번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마우스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에 판매 가격이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종류 변경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확인하고 이 표식에서 아무 표식이나 관계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을 누르면 이 오른쪽이 보조축이고요. 왼쪽은 기본축이에요. 자, 보조축 나타났고요.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해야 되겠죠. 판매 가격, 즉 이 표식에는 전부 다 레이블이 들어가야 되죠. 데이터 레이아웃에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위에 돼 있네요. 위쪽 선택해서 표식 위에 전부 다 숫자인 레이블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잘 됐죠? 단위도 잘 맞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눈금선 바꾸겠습니다. 눈금선을 클릭해서 서식에서 도형 윤곽의 대시를 파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범례 바꾸겠습니다. 범례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에 가서 두 줄짜리로 나와야 되는 판매 가격 단위원을 선택하고 편집 바로 위에 있죠. 자, 이렇게 반짝이 영역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얘를 쓰시면 됩니다.
오타 나지 않게만 주의하시고요. 확인. 자, 이제 다 됐어요. 풍선 노멀 할게요. 삽입에 도용해서 클릭 드래그. 색깔은 흰색이네요. 도용 제어기는 흰색. 자, 노란색 조율점을 위치 잡아줬고요. 자,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글자 색깔 자동. 그다음에 글자체는 굴림, 글자 크기 11 내용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완성을 해봤어요. 자, 이제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제1작업 선택했고요. 가격순 선택할게요. 랭크죠?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랭크 더블 클릭 너, 너 입안 전체. 자, 가격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판매 가격 너 그게 F5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를 포함한 즉 방금 선택한 F5서부터 시작해서 F12까지 다 잡고 얘를 F4 누르려고 봤더니 뭐가 돼 있어요? 이름 정의돼 있죠. 이름 정의돼 있는 것은 자동으로 절대값이 돼 있기 때문에 F4를 누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고 내림차순 선택했고요. 괄호 닫습니다. 자, 입력 단추 클릭할게요. 자, 채우기 핸들로 내려줄게요. 잘 됐죠? 만약에 1등이 여러 명 나오거나 2등이 여러 명 나오게 되면 이건 분명히 F4 절대값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름 정의를 안 했거나요. 자, 원산지 들어가겠습니다. 답이 나올 셀인 J 5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한 후에는 if와 미드 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if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미드 함수 바로 쓸게요. mid 더블 클릭. 자, 제품 코드를 보고서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자, 제품 코드의 텍스트, 즉 B5셀을 선택하고 세 번째 글자니까 3, 1이면 1은 한 글자예요. 1이면 바로 닫고 됐죠? 1이면이라고 해서 그 1이면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1이든 2든 3이든 4든 그 한 글자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얘가 는 1이면 이게 돼야 돼요. if 함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어떤 것이 나오면 나와도 관계없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가 1이면 또는 2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1이면 국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답을 내도 답은 안 나올 거예요. 왜 안 나오는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에서 국내 하고요. 그 외는요. 그 외는 중국이죠. 큰 따옴표에서 중국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결과는 다 중국일 거예요. 바로 닫고 자, 입력 단추 누릅니다. 채우기로 내릴게요. 왜 다 중국일까요? 자, B5셀 보세요. 글자와 숫자가 같이 있을 때에는 그 숫자도 글자예요. 즉 얘는 전체를 다 글자로 인식합니다. 글자와 숫자가 같이 있다고 해서 그 숫자를 뽑아냈을 때 그게 숫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B5셀에 있는 세 번째 있는 첫 글자를 뽑았더니 이건 1이죠. 1은 숫자라고 생각할 텐데 문자와 같이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뽑아낸 이 1은 큰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 형태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선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단추 클릭하고요. 자,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이제 국내와 중국이 분류가 될 겁니다. 자, 3번 문제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3번 문제는 맥스네요. 이런 거 그냥 거저주는 문제죠. MAX 더블 클릭. 월 납품 수량을 다 잡습니다. 월 납품 수량 다 잡고 그냥 바로 닫고 끝. 입력 단추 클릭.
자, 다음 계속할게요. 4번입니다.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는 자, 4번을 보니까요. count if예요. count if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두 번째 인수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요. 첫 번째 인수는 영역을 잡아주면 됩니다. count if 더블 클릭했고요. 자, range 영역 잡아주면 돼요. 출시일이 그랬으니까 출시일이 무슨 날이든 간에 다 잡습니다. 다 잡고, 콤마. 그 중에서 뭐라고 돼 있죠? 출시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2015년 10월 1일 이후라고 돼 있죠. 이후. 이후는 이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날짜를 쓰면 되는데요. 연결 연산자가 하나 들어갔어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 거 있죠. 크거나 같다. 이거를 큰 따옴표로 묶어야 돼요. 이거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그런 다음에 연결 연산자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날짜를 쓰는 거예요. 이 날짜는 2015년 2015 빼기 10 빼기 01 자, 괄호 닫겠습니다. 다시 연결 연산자 한 다음에 뒤에다가 큰 따옴표에서 개라고 써줄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얘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입력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8개 잘 나오죠. 그죠? 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다 나왔다는 소리예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결과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10월 1일 이후라고 돼 있어요. 볼게요. 이거 이후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왜 나왔을까요? 여기가 잘못돼서 그래요. 이쪽 부분이. 여기 부분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결 연산자를 여기를 빼고 얘를 아예 이걸 다 지워버리고 얘 전체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내 볼게요. 자, 전체를 큰 따옴표로 묶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바뀌었죠.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아까 했던 방식은 뭐였어요? 얘를 큰 따옴표로 묶은 다음에 연결 연산을 했었던 방식은 뭐였죠? 뒤가 함수가 나올 때. 뒤가 함수가 나올 때. 그럴 때 이 크거나 같다가 문자 형태이기 때문에 함수와 문자의 연결 연산자를 해준 거잖아요. 하지만 얘는 뭐예요? 얘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 전체를 다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거 만약에 시험지에 나왔다면 거의 다 맞추시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찬도 누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5개인지. 10월 이거 하나, 이건 아니죠? 둘, 아니고, 셋, 넷, 5개. 맞죠? 자, 계속 넘어갑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그다음에 라운드와 D 에버러지네요. 자, 우선 라운드 함수 먼저 쓸 거예요. 라운드 썼고요. 그다음에 D 에버러지 쓸 겁니다. D 에버러지 썼습니다. 데이터베이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잡으면 되죠.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제목을 포함해라라고 했습니다. 콤마 필드 뭐 구하는 거죠? 월 납품 수량의 평균이니까 월 납품 수량을 선택. 필드 제목 선택했고요. 콤마 조건은요. 승용 완구. 그러니까 분류가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분류가 승용 완구인 거. 제가 자꾸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라는 말 쓰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걸어놨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끝났고요. 이제 라운드 자릿수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콤마 자릿수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지금 123.4예요. 근데 123이에요. 정수죠. 정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0을 써라 0. 그리고 괄호 닫습니다. 입력 단추 클릭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V룩업이에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V룩업 하겠습니다. V룩업. 첫 번째는 뭐죠?
유효성 검사를 했던 H14셀을 선택하고 콤마. 자, 제품명을 이용해서 판매 가격 구하는 거예요. 자, 제품명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어디요? D5셀부터 시작해서 판매 가격은 어디 있어요? F12까지 있죠? 자, 콤마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제품명을 이용해서 판매 가격 구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몇 번째 있어요? 판매 가격이 제품명이 1, 제조사가 2, 판매 가격이 3. 세 번째 있죠? 콤마. 자, 글씨로 되어 있는 건 항상 어떻게 해라? 정확히 일치해라. 바로 닫습니다. 입력 단추 클릭.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해서 완성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원산지 구할 때 문자와 숫자가 같이 있을 때 그 숫자를 뽑아냈다고 해서 그 숫자는 숫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어떻게 해줘라?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 형태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였죠? 개수 구하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크거나 같다가 텍스트와 함수가 들어갔다라고 했다면 텍스트와 함수 사이 연결사를 집어넣지만 날짜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통째로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내 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봤어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배웠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서 살짝 여러분들이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턴의 응용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만난다 하더라도 힌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고생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자,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